봅시다. 자, 우리 이제 계속 문제를 푸는 실전을 배우는 거라서 선생님이 개념 설명할 때, 겨울방학 때, 여름방학 때 개념 설명할 때랑 지금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랑 조금 포인트가 다를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 설명할 때 이쪽에 사이값 정리를 일부러 건너뛰었거든.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라는 게 개념상으로는 저게 뭔 말인가 싶은데 문제를 풀 때는 되게 단순한 거 하나만 가지고 문제를 풀 거라서 선생님 일부러 건너뛰었었어. 근데 오늘은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잘 정리를 해봅시다. 선생님이 최대최소 정리랑 사이값 정리 두 개를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건데 이론 당연히 중요한데 얘네들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쓰일 건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할 거니까 요거 하나만 딱 정리하면 여기는 어려운 게 전혀 없을 거야. 첫 번째 최대 최소 정리. 자, 뭐였냐면 최대 최소 정리. 만약에 함수 f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야.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면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 사이에서 반드시 최대값, 선생님이 최대값 이제 그냥 라지 m이라고 쓸 거야. 맥시멈이니까 라지 m, 최대값, 최소값은 미니멈이니까 스몰 m이라고 쓸게. 반드시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 그냥 이게 최대 최소 정리였어. 핵심은 두 가지야. 닫힌 구간이어야 되고 연속이어야 돼. 닫힌 구간이어야 되고 끊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이 구간 안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 너무 당연한 얘기였다고. 봐봐. 어떤 함수가 A, B에서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어디서 최대, 어디서 최소야? 가장 높을 때가 최대, 가장 낮을 때가 최소. 이렇게 갖는다고. 그럼 이게 닫힌 구간이어야 되고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가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볼게. 양 끝에가 열려 있어. 구멍이 뚫려 있어. 그럼 지금 이 그림에 최대값, 최소값 존재하니? 존재하지 않지. 여기 지금 여기가 제일 높은데 구멍 뚫려 있으니까 값 하나를 정의할 수 없다고. 최대값 없는 거라고 이런 거. 최소값도 없지. 하나를 정의할 수 없잖아. 그래서 닫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양 끝이. 그리고 만약에 함수가 불연속이라고 생각해봐. 함수가 불연속이야. 대표적인 거 이런 거 생각해볼까? y는 x분의 1 생각해봐. y는 x분의 1은 내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최대값 최소값 간다고 말할 수 있니? 책도 없지. 최소값 없고 최대값도 없잖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니까. 그래서 연속이랑 닫힌 구간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그럼 결국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연속이고 닫힌 구간이면 최대값 최소값을 가지니까 어떤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줘 라는 문제로 나온다고. 그럼 어떤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당연히 첫 번째는 그래프 그리는 거야. 선생님 이렇게 할게. 만약에 다항함수를 주고 보통은 우리가 아직 그래프 그리는 걸 안 배워서 끽해봤자 2차 함수야. 어떤 닫힌 구간에서 다항함수를 주고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 그러면 뭐 하라는 거야? 그래프 그리라는 거야. 우리 2차 함수는 그래프 그리면 축 가지고 범위 이용해서 할 수 있잖아. 그럼 이제 끽해봤자 이제 두 번째 유리함수 아니면 무리함수를 줄 거야. 무리함수 두 개를 줄 거야. 만약에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를 주면 얘도 똑같아. 사실은 그래프 그려서 하라는 건데 우리 아까 했잖아. 유리함수는 언제만 불연속이야? 분모가 0일 때만 불연속이거든. 만약에 이 범위 안에서 분모가 0이 안 돼. 분모가 0 되는 게 없어. 무슨 말이냐면 연속이란 뜻이야. 연속이야.
얘도 마찬가지. 무리함수를 줬는데 범위 안에서 근호안이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얘도 무슨 말이냐면 결국 연속이라는 얘기지. 연속. 만약에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를 줬는데 범위 안에서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연속이야. 그러면 고민 없어. 양 끝에서 무조건 최대값 최소값 나와. 양 끝값 요거 두 개만 넣으면 된다고. 그래프 그리고 있지 말라고. 우리 사실 다 1학년 때 한 번씩 짚고 왔던 내용인데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최대 최소 정리는 사실 그냥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라서 시험에서 보기도 힘들 만큼 쉬운 문제라서 이렇게 넘기면 되고, 우리 사이값 정리를 좀 잘 보고 갑시다. 우선 사이값 정리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거든. 사이값 정리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갈 거고, 선생님이 사이값 정리 문제 풀 때는 요거 하나만 쓸 거다라고 이따 정리할 거니까 만약에 좀 어려워도 그냥 편하게 들어가 봐. 어쨌든 문제는 딱 하나만 갖고 풀 거야. 자, 사이값 정리. 우선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전제 조건.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함수 f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어야 돼. 끊어지지 않아야 돼.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어야 되고, 하나 더 있어. 전제 조건이. 양 끝에서 함수값이 달라야 돼. FA랑 FB가 달라. FB가 달라. 이게 전제 조건이야. 자, 이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FA와 FB 사이에 값 K에 대해서 FA랑 FB 함수값 사이에 어떤 K에 대해서 FC가 K가 되는, 그러니까 어떤 놈의 함수값이 K가 되는 C가 열린 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 정리야. 자, 이렇게 보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를 것 같거든. 그림으로 볼게. 봐봐. 어떤 함수가 연속이야. 이렇게 끊어지지 않았는데, 자, 여기가 x는 a고 여기가 x는 b야. 그리고 여기가 함수값 fa라고 쳐볼게. fa. 그럼 여기가 함수값 fb가 되겠지. 이렇게 있어. 그러면 FA랑 FB 사이에 K가 있는 거야. FA와 FB 사이에 이렇게 K가 있지. K. 그러면 얘를 함수값으로 갖는 C가 열린 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고. 지금은 어디가 되는 거야? 여기가 되는 거지. C가 열린 구간 AB 사이에 하나 존재한다고. 이렇게 하나 존재한다고. 이게 사이값 정리거든.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단순해. 내가 여기서 출발할 거야. 그래서 여기로 갈 거야. 근데 무슨 함수? 연속 함수래. 끊어지지 않은 함수래. 그러면 순간이동 못한다는 뜻이야. 그냥 여기서 여기 가려면 이 노란 지점을 뚫고 갈 수밖에 없다고. 없다는 거야. 여기서 내가 점프 못한다고. 이게 사이값 정리야. 그럼 얘가 어떤 식으로 사실 해석이 되는 거냐.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면, 지금 y는 fx, 요 함수를 선생님이 y는 fx라고 해볼게. 얘가 지금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면, y는 fx와 y는 k라는 함수가 있어. y는 fx랑 y는 k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 둘의 이렇게 y는 k의 교점이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고. 그냥 이 뜻이야. fx가 있고 fa랑 fb 사이에 k를 잡아가지고 상수함수를 그으면 교점 하나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럼 봐봐. 이런 방정식을 세워볼게. 이런 방정식. 이게 뭐냐면 y는 fx랑 y는 k를 같다고 놓은 거니까 이게 내가 이 둘의 교점을 구하기 위한 방정식이지. 이 방정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교점이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는 건 뭐랑 똑같은 말이야? 교점. 방정식에서는 이 교점이 뭘로 바뀌어? 우리 미분에서 많이 했잖아? 실근으로 바뀌는 거 맞니? 실근이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는 거랑 똑같아. 그럼 이제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내용 다 까먹어도 좋아. 지금 내가 여기다 쓰는 거 한 줄만 기억하면 돼. 다 까먹어도 돼. 자, 이제 여기서 파생된 거고 문제는 이것만 풀 거야. 이렇게만 풀 거야. 자, 봐봐. 여기 x축이 이렇게 있어. x축이 이렇게 있어. 내가 a랑 b에서 함수값이 어디가 양수고 어딘지 모르겠는데 fa랑 fb가 fa랑 fb 곱한 게 음수라고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 a에서의 함수값이 뭔지 모르겠고 b에서의 함수값이 뭔지 모르겠는데 둘이 곱한 게 음수야. 그리고 당연히 추가로 함수 fx는 연속이야.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만약에 그냥 fa가 음수라고 쳐봅시다. a에서의 함수값이 음수야? b에서의 함수값은 그럼 양수라고 치면 되겠지. 이게 지금 무슨 뜻이니? fa 곱하기 fb가 음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a에서의 함수값하고 b에서의 함수값이 부호가 반대라는 뜻이잖아. 똑같은 말이잖아.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여기서 여기를 가야 되잖아. 근데 fx가 무슨 함수? 연속함수라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니? 내가 정말 죽어도 너무 싫어도 어떤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 x축을 한번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 맞니? 맞아? 둘이 부호가 반대면, 둘이 곱해서 음수면, 그리고 fx가 연속이면 죽었다 깨어나도 y는 fx와 x축은 교점이 적어도 한 개 존재할 거라고. 그럼 이거 빨리 방정식의 관점에서 생각해봐. 방정식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fx는 x축은 뭐였어? 항상 0이었잖아. 이게 우리 미분에서 열심히 하고 온 거지. 방정식, 부등식 활용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온 거잖아. 방정식의 관점에서 교점이 뭐랑 똑같아? 실근하고 똑같이 이 fx는 0에 실근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적어도 한 개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이게 다야. 그럼 문제는 어떻게 푸냐? 맨날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어떤 방정식에 실근이 존재하고 싶거든? 이라고 물어봐. 그럼 뭐 하면 돼? 이거 하나만 쓰면 돼. 둘이 부호 반대로 만들면 된다고. 요 그림만 기억하면 되는 거지.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면 연속이니까 너무 죽어도 싫어도 죽었다 깨어나도 어디를 지날 수밖에 없어? x축을 지날 수밖에 없다고. 이걸 우리는 모는 0의 실근이 되는 거잖아. x축과의 교점. 그러니까 핵심은 부호 반대 항상 는 0으로 만들 거야. 그래서 문제는 다 이걸로 풀어. 그래서 내용은 어려울 수 있어. 내가 일부러 그래서 개념할 때 설명을 안 한 거거든. 근데 문제는 정말 쉬워. 다 똑같이 풀 거야. 다 똑같이 풀 거라서 오늘 하나만 잘 완성시켜 놓으면 시험 볼 때까지 전혀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잘 봅시다. 그래서 문제를 보자. 345번을 볼게.
사실 뭐 이런 거 시험에 나오기도 애매한 문제인데 봅시다. 345번. 닫힌 구간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요놈의 최대값 그 다음에 요놈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그럼 자, 2차 함수는 그냥 그래프 그리면 되지. 최고차에서 양수인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잖아. 선생님 진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 번만 할게.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2차 함수에서 추계 방정식 뭐라고? x는 마이너스 a분의 2a분의 b지. 이제 사실 추계 방정식은 그냥 미분해서 0 되는 걸로 찾아도 돼. 그 값이잖아.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아도 돼. 그럼 자, x제곱 플러스 2x니까 추계 방정식 얼마야? x는 마이너스 1인 거 맞니? 근데 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볼 거라고? 마이너스 1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볼 거라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최소값, 여기서 최대값 같겠네. 최대값 x가 1일 때. 그래서 1 집어넣으면 3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최대값은 3이고. 자, 요놈의 최소값 구해달래. 분수함수잖아. 분모 언제 0돼? 2일 때 0되지? 2 여기 안에 없지? 만약에 2가 여기 안에 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최대값 최소값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냥 마이너스 1 집어넣고 1 집어넣어. 고민하지 마. 그냥 집어넣어.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3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니? 1 집어넣어. 그럼 마이너스 1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3 되지. 둘 중에 누가 크고 누가 작니? 얘가 크고 얘가 작지? 요게 최소값이고 이게 최대값이라고. 지금 최소값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0이 답이야. 고민하지 말고 합시다. 348번만 한번 봐봐. 이 괜히 또 막 어렵게 복잡하게 써 있으니까 애들 갑자기 막 겁먹는데 잘 째려봐봐. 잘 째려봐. 극한의 변수 뭐야? S인 거 맞아? 이런 거 괜히 낚이지 마. 극한 지금 변수 S야. S가 무한대로 갈 때잖아. 그러니까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거든. 뭐만 비교하면 돼?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하면 되는 거지.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최고차항 개수만 비교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 그러니까 이거 극한 계산하면 그냥 요거라고. 변수가 뭔지가 중요해. 그럼 얘는 뭐 굳이 쓰자면 이렇게 되나? 이렇게.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구해달래. 마이너스 1하고 4에서. 그래서 최소값은 x가 1일 때가 되겠네. 마이너스 1. 최대값은 4일 때가 되겠지? 그래서 8 나오나? 7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극한을 잘 해야 돼. 어렵게 괜히 생각하지 말고. 여기는 뭐 어려운 게 없고. 넘겨서 350번 봅시다. 자, 이제 사이값 정리 어떻게 푸나 잘 봐봐. 사이값 정리 항상 다 똑같이 풀 거야. 다 똑같이 풀 거거든. 지금 문제를 봐봐.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는 0이 닫힌 구간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겠대. 그럼 선생님 편의상 얘 fx라고 놓을게. 이제부터 얘를 fx라고 놔봅시다. 이렇게. 그럼 얘 지금 3차 함수니까 연속 함수인 거 맞니? 연속 함수가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고 싶다고. 양 끝이 마이너스 1하고 2인 거잖아. 항상 어떻게 풀겠다? 마이너스 1의 함수값하고 2의 함수값이 부호가 반대면 된다고. 부호가 반대의 정의가 곱해서 0보다 작다잖아. 무조건 100% 문제 이렇게 풀겠다라는 거야. 한 번만 상상을 해보면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1하고 2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어디가 양수고 어디가 음수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1에서 양수값을 갖고 2에서 음수값을 가지면 연속함수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x축을 한번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다. 맨날 똑같이 푸는 거야. 그래서 f-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a-2 나오나? a-2 곱하기 f2는 2 집어넣으면 a 더하기 4 나오나? 요거 풀어달라는 거네. 그럼 0보다 열린 구간? 어디? 여기는 닫힌 구간 맞지? 여기는 닫힌 구간이어야 되고 책에선 열린 나랑 달라?
나는 왜 닫힌 구간으로 나와 있지? 너희는 열린으로 나와 있니? 아 그러네. 이거 닫힌이든 열린이든 상관이 없는 게, 이게 닫힌이든 열린이든 상관이 없어. 왜 상관이 없냐면 어쨌든 마이너스 1에서는 0이 되게 안 만들 거야. 왜냐면 지금 그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열어주는 게 맞는데 닫혀도 상관없어. 열린 구간 닫힌 거야. 왜냐면 마이너스 1에서는 0을 안 만들 거거든. 2에서도 0을 안 만들 거야. 왜냐면 사이값 정리 자체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사이니까 여기도 열린으로 주는 게 사이값 정리로는 정확하게 표현이 맞기는 해. 그래서 아마 고쳤겠다. 어쨌든 우리는 항상 등은 안 넣을 거야. 등은 안 낼 거야. 그래서 0보다 작다의 사이값이니까 마이너스 4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 항상 열어줄 거야. 여기 항상 0 안 넣을 거야. 그래서 항상 이렇게 풀 거거든. 몇 개 연습해보면 잘할 테니까 353번까지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볼게. 353번 봅시다. 지금 문제에서 이 방정식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는 열린 구간을 구해달래. 방금 봤지? 언제 실근을 가져? 양 끝에 부호가 반대일 때 실근을 가져. 그럼 지금 보기 잘 째려봐봐. 보기 잘 째려보면 기준이 되는 값들이 마이너스 1, 0, 1, 2, 3, 4가 있지. 이걸 다 계산해보면 돼. 이때 함수값들을 계산을 해볼 거라고. 얘도 선생님 편의상 얘 fx라고 놔볼게. 그래서 귀찮아도 다 계산해보는 거야. f0도 계산해볼 거고, f1도 계산해볼 거고, f2도 계산해볼 거고, f3도 계산해볼 거고, f4도 계산해볼 거야. 마이너스 1도 해야 되는구나. 다 계산해보는 거야. 한번 써볼게. 자, 마이너스 1 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4 나오나? 이렇게 나오겠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오지. 그럼 봐봐. 내가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서 실근을 갖는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여기 지금 부호 어때? 똑같지? 부호 똑같으니까 이런 데서는 실근을 갖는다고 나 보장할 수 없다고. 그럼 F1 계산해 볼게.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오거든? 그럼 0하고 1 사이에서도 실근 갖는다고 보장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얘도 지금 부호가 반대가 안 되잖아. 이번에 2 집어넣어봐. 2 집어넣으면 8, 4, 마이너스 2니까 2 나오네. 그럼 여기는 어때? F1일 때는 마이너스 2고 F1일 때는 2야. 이렇게 부호가 바뀌면 나는 여기서 실근이 무조건 발생한다고 확신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얘 답이 되겠네. 나머지도 계산해볼게. 3 집어넣으면 벌써 택도 없네. 16 나오나? 16? 그러니까 2하고 16이니까 이런 데서 부호 안 바뀌었지? 실근 간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뭐 얘도 계산하면 양수 나올 테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부호가 바뀔 때만 실근을 갖겠다. 그래서 항상 똑같이 풀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지금 356번 한번 해볼까? 356, 358 두 개 한번 해보자. 56, 58. 오늘은 내가 8시 45분 전에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클리닉 진짜 쉽거든. 뭐 계산할 것도 많지도 않고. 부호가 바뀔 때 실근을 갖는다만 잘 체크하면 돼. 여기 지금 중근이 아닌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게, 우리가 중근을 갖는다라는 게 선생님이랑 이제 미분할 때도 한번 했지만, 만약에 x는 1에서 중근을 갖는다 그러면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 안 하겠다고. 항상 이렇게 부호가 바뀌는 것만 생각하겠다라는 거야. 이런 근만 생각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뭐 해야 될지가 뻔하지?
봅시다. 같이 볼게. 뭐 해달라는 거야? 지금 fx가 다항함수래. 그러니까 이게 연속함수라고. 근데 f-3, f1 양 끝에서의 값을 줬는데 열린 구간 마이너스 3하고 1 사이에서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겠대.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3하고 1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냥 그림 이것도 한 번만 진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 번만 상상을 해보면 여기 마이너스 3이 있고 여기 1이 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값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지나가야만 실근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결국 얘도 뭐 해달라는 거야? 양 끝에서 함수 값의 부호가 반대이고 싶다. 곱해서 0보다 작고 싶다. 맨날 이렇게 풀 거라고. 맨날 이렇게 풀 거야. 분들이 곱해서 얘가 a 플러스 2고 f1이 a 마이너스 5라 그랬으니까 이게 0보다 작다. 그럼 마이너스 2보다 크고 5보다 작으면 되겠네. 개수 어떻게 센다고? 둘 다 등호 없으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하나 더 빼면 되지. 그래서 6개. 그다음에 358번도 봅시다. 얘도 이제 이렇게 보자마자 이제 보일 거야. 지금 보면 가볼게. 가 보면 fx가 이렇게 값들을 줬어. 근데 닫힌 구간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냐고 물어봤지. 자, 이 f-1에서 1이고 f0에서 2야. 이 사이에서 근 갖는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확신 없지.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고. 이런 데서 내가 확신할 수 없어? 그럼 여기는 어때? f1은 마이너스 1이야. 이 사이에서는 무조건 한 개 있겠지. 적어도 한 개는 무조건 있을 거야. 부호가 달라졌으니까. 여기도 어때? 여기도 부호가 달라졌으니까 무조건 적어도 한 개 있겠다. 그래서 적어도 몇 개는 있겠다? 2개는 있겠다. 그럼 얘는 2, 5 부호 안 바뀌었지? 5 마이너스 1 부호 바뀌었잖아? 여기서 한 개. 마이너스 1에서 3 부호 바뀌었잖아? 여기서 한 개. 3에서 마이너스 6 부호 바뀌었지? 여기서 한 개. 적어도 몇 개는 나오겠다? 3개는 나오겠다고. 그래서 A는 2, B는 3. 되게 편하게 풀 수 있어. 그럼 이제 문제를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 봅시다. 문제를 좀 복잡하게 만들어 보면 359번처럼 만들 수 있는 거야. 359번 선생님 한번 해볼게. 359번하고 60번 둘 다 선생님이 할 테니까 같이 한번 잘 봅시다. 잘 봐봐. 359번. 지금 연속함수 fx가 fx는 f-x를 만족시킨데 이거 뭐라고? 이거 뭐야? fx랑 f-x 무슨 함수? y축 대칭 함수? 지금 y축 대칭이다라는 거야. 자, y축 대칭인데 f1하고 f2가 0보다 작대. 무슨 말이야? 1에서의 함수값이랑 2에서의 함수값이랑 부호가 반대야. 그 다음에 3에서의 함수값이랑 4에서 함수값이랑 부호가 반대래. 그때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냐고 물어봤어. 자, fx는 0이 실근은 적어도 몇 개인지 물어봤다라는 거는 뭐 이제 한 번만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y는 fx와 0, x축의 교점의 개수를 물어본 거랑 똑같지? 똑같은 말이잖아. 그럼 봐봐. 그림으로 한 번만 상상을 해볼게. 선생님은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자, x축, y축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라고 한 번만 해봅시다. 그럼 내가 지금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F1하고 F2의 부호가 반대거든. 뭘 알 수 있어? 1하고 2 사이에서 적어도 실근 하나 갖고 있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1하고 2 사이에서 교점 하나 있다는 거 알 수 있어. 무슨 짓을 안 했으면 좋겠냐면 여기다가 막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로 확신하고 찍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럼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그냥 이렇게만 찍자고. 그 다음에 3하고 4 사이에서도 0보다 작으니까 둘이 부호 반대니까 여기서도 실근이 하나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이 함수가 무슨 대칭? y축 대칭이라고. 그럼 내가 이거 데칼코마니로 y축으로 접었다 한번 핀다고 생각해봐. 접었다 한번 펴봐.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있고 마이너스 2 있고 마이너스 3 있고 마이너스 4 이렇게 있을 때 점이 어디에도 찍히겠니? 얘가 데칼코마니처럼 여기에도 하나 찍히겠지. 얘가 데칼코마니처럼 여기에도 하나 찍힐 거라고. 그래서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적어도 몇 개는 나와? 4개는 나온다고. 그래서 4개가 답이다. 이게 내가 생각할 때 가장 함수답게 푼 거고, 이걸 만약에 이제 답안지 정석적으로 푼다면 이거야.
fx랑 f-x랑 같다 그랬거든. f1이랑 뭐랑 똑같을까? f-1이랑 똑같아. 맞니? 얘랑 똑같다고. f2랑 뭐랑 똑같아? f-2랑 똑같아. 그러니까 둘이 곱한 것도 무슨 수? 음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 근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마찬가지로 f3이 뭐랑 똑같아? 위에다가 쓸게. f-3이랑 똑같이 이 성질에 의해서. f4는 f-4랑 똑같아. 그러니까 둘이 곱한 것도 음수가 돼야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4 사이에서도 적어도 한 개는 갖는다. 이게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이고, 그래서 좀 꼬아봤자 이 정도 꼬을 수 있고, 보통 이제 360번도 한번 봅시다. 360번. 이제 여기다가 별표를 좀 하나만 칠게. 이게 일반적으로 학교 시험은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를 할 거야. 일반적으로 학교 시험은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할 거다. 우리 방금 계속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었냐면 fx는 0이라고 만들어 놓고 요 놈의 함수값이 부호가 반대에게 맞는 거잖아. 이쪽이 뭐여야 돼? 무조건 0이어야 돼. 이쪽이 무조건 0으로 x축이라고 만들어 놓고 나 지금 문제를 계속 풀고 있는 거라고. 이게 핵심이야. 지금 봐봐. y는 fx의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난대. 자, 이것도 이런 거 점을 지난다 그러면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마이너스 1,1을 지난다라는 게 무슨 말이니? 이게 x좌표, 이게 y좌표잖아.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보고 빨리 여기다가 쓸게. f 마이너스 1이 얼마다? 1이다 라고 쓸 수 있어야 돼. 0, 마이너스 1 지난다는 건 x좌표, y좌표니까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f0이 마이너스 1이다 말해준 거고, 1,2는 f1이 2라는 거 준 거고, 2,1을 지난다는 건 f2가 1이다 라는 정보를 준 거야. 자, 이 상태에서 봐봐. 이게 학교 시험에서 항상 이런 식으로 줄 거라고. 식을 바꿀 거야. fx는 x에 열린 구간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의 실근의 개수에 대한 설명을 해달래.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는 한쪽이 뭐여야 된다고? 0이어야 돼. 한쪽을 0으로 무조건 바꿀 거야. 우리 미분에서도 내가 일부러 열심히 그렇게 연습을 시켰어. 다 왼쪽으로 볼 거라고. 이거 왼쪽으로 넘겨봐. 왼쪽으로 넘기면 문제를 이렇게 바꾸는 거지. fx 빼기 x는 0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뭘 가지고 풀 거다? 얘를 가지고 풀 거야. 얘를 가지고 풀 거라고. 무조건 한쪽을 0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얘가 x축이 돼서 부호가 반대면 x축이랑 만난다. 그게 실근이다로 푸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풀 거냐? 얘를 gx라고 선생님이 둘게. gx라고 두고 내가 지금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 0, 1, 2, 4개나 있잖아. 다 계산하는 거야. 노가다야. g 마이너스 1 계산해 볼 거고, g 0 계산해 볼 거고, 여기다가 쓸게. g1도 계산해 볼 거고, g2도 계산해 볼 거야. 그럼 g 마이너스 1은 뭐니? gx가 얘니까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지.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지. f 마이너스 1이 얼마라고? 1이라고? 그래서 1 더하기 1이니까 얘는 2가 되겠다. 이렇게 쓰자. 그럼 g0은 뭐가 되는 거야? f 0 빼기 0 계산하면 돼. f0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다 계산하고 할게. g1은 f1 빼기 1이 되겠지. x에다 1 집어넣은 거니까 f1이 2야. 그러니까 얘 1 나오네. 이렇게 나오네. g2는 f2 빼기 2야. f2가 1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오네. 그럼 봐봐. 부호가 바뀌면 실근이 나온다며. 마이너스 1에서 0, 2에서 마이너스 1 서로 부호 바뀌었지. 여기서 실근 한 개 나오겠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1 또 부호 바뀌었지. 여기서 실근 한 개 나오겠다. 여기도 부호 바뀌었네. 1에서 마이너스 1. 여기서도 실근 한 개 나오겠다. 적어도 실근 몇 개? 3개 나오겠네. 적어도 실근은 3개 나오겠다. 결국은 다 똑같이 푸는 거야. 다만 식을 항상 는 0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0으로 만들고 함수값 계산해. 함수값 계산해서 부호가 바뀔 때마다 그 구간에서 실근이 나오는 거지.
한 번만 자세히 말해볼게. G-1이 2고 G0이 -1.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1하고 0 사이에서 적어도 실근 하나 나오는 거지. 그 다음 0하고 1에서 또 함수값이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0하고 1 사이에서도 실근이 하나 나올 거고, 이 G1하고 G2가 또 함수값이 반대니까 1하고 2 사이에서도 실근이 나올 거고, 다 이렇게 풀 거야. 그러면 넘겨서 363번 한번 해볼까? 363번 한번 해보고, 좀 더 꼬은 거거든? 363번 해보고 364번도 해보자. 364번도 해보고 365번하고 367번은 선생님이 풀어줄게. 그리고 쉬었다 합시다. (363번) 문제 잘 읽고 풀어봐봐. 문제 잘 읽고 풀어봐. 잘 풀어봅시다. 어렵지 않으니까. 364번 좀 잘 해봐. 364번을 지금 푸는데 무리가 없다면 여기는 더 이상 뭐 공부할 것도 없는 거고, 여기가 지금 잘 안 되면 빨리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 보면서 잡아야 돼. 같이 한번 해봅시다. 보자. 자, 363번. 지금 fx-x제곱은 0의 실근이 오직 하나 존재인데, 사실 이 문제는 좀 더 잘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말은 번지르르 하는데 답은 좀 허무하게 나와서, 지금 보면 fx-x제곱은 0이거든. 얘는 0인 거니까 나는 이 식을 통째로 gx라고 이렇게 놔볼게.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열린 구간 0하고 1 사이에서만 실근이 오직 하나 존재하고 싶은 거거든. 근데 지금 문제를 보면 0에서의 F값도 줬고 1에서의 F값도 줬고 마이너스 1에서의 F에 뭔가를 부호를 줬고 2에서의 F에 뭔가의 부호를 줬거든. 그럼 지금 경계값이 4개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빨리 나는 4개를 써봐야 돼. G 마이너스 1 G 0 G 1 G 이 4개를 빨리 비교를 해봐야 된다고. 정확하게 생각을 해봐. 실근이 오직 0하고 1 사이에서만 존재하고 싶은 거거든. 어떻게 되고 싶은 거야? G0하고 G1만 이 둘만 부호가 반대가 되고 싶은 거야. 다른 데서는 부호가 반대가 되는 게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여기서만 부호 반대고 이 둘은 부호가 동일해야 되고 이 둘은 부호가 동일해야 된다고. 그럼 G-1 생각해 볼게. G-1 지금 뭐냐면 여기다가 -1, -1 집어넣은 거니까 한 번만 쓸게. F-1 빼기 1이지. 그럼 지금 F-1이 1이 1보다 크거든? 얘가 1보다 크니까 F-1, -1은 뭐보다 커? 얘 무조건 0보다 커. 무조건 0보다 커. 자, G0은 뭐가 되냐면 F0 빼기 0이잖아. 그러니까 F0이랑 똑같지. 그러니까 0이 A 플러스 1이야.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G1은 F1 빼기 1이잖아. F1이 A-2니까 얘는 A-3이네.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G2는 F2 빼기 4거든. 근데 F2가 지금 4보다 작대. 그럼 F2 빼기 4는 0보다 작은 거지.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이 문제를 원래 엄밀히 풀면 얘네 둘은 부호가 반대인데 얘네 둘은 부호가 같아야 돼. A 플러스 1은 양수여야 된다고. A 플러스 1은 양수여야 되고 이 둘은 또 부호가 반대래. A 플러스 1하고 A 마이너스 3은 부호가 반대? 곱하면 0보다 작아야 돼. 그리고 또 이 둘은 어때? 부호가 같아야 된다며. A 마이너스 3은 음수여야 된다고. A 마이너스 3은 음수여야 돼. 그래서 이 세 개를 모두 만족시키는 부등식을 풀라는 거야. 말은 되게 번지르르 하는데 그냥 이게 답이야. 또 그냥 연립부등식 풀면 그냥 이게 나와. 그래서 A, 이거 봐봐. 이거 풀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거 풀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요거 풀면 A는 3보다 크다. 그래서 연립하면 그냥 이게 나와. 좀 허무해. 좀 더 잘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정수 A의 개수는 0, 1, 2, 3개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문제에서 나온 경계값을 다 봐줘야 돼. 364번 봅시다. 이걸 잘 해야 된다고. 364번을 잘 하면 학교 시험 공부 따로 뭐 할 것도 없어. 사이값 정리는. 자, 봅시다. 지금 보면 F-1하고 F1의 값을 줬는데 다음 중에서 열린 구간 -1에서 실근을 찾는 걸 모두 골라달래. 물론 지금 이 문제 풀어서 아마 맞춘 친구는 거의 없을 것 같기는 해. 낚시가 하나 들어가거든. 근데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까지 낚시는 안 해. 이렇게까지 낚시는 안 하니까 한번 편하게 풀어볼게. 자, 얘 fx는 x가 실근을 갖는지 구해달래. 항상 어떻게 할 거라고? 다 넘겨서 0으로 바꿀 거야. 이거를 못했으면 지금 수업 집중 못하고 있는 거야. x 넘겨서 얘는 빨리 얘로 먼저 바꿨어야 되지. 이렇게 바꾸고 얘를 선생님이 편의상 표현을 좀 하기 위해서 내가 G1x라고 해볼게. G1x라고 써볼게. 그래서 지금 -1하고 1 두 개밖에 모르니까 요거 두 개밖에 모르잖아. 그러니까 -1하고 1 집어넣어볼게. 그럼 G-1은 F-1 빼기 -1이잖아. 얘만 이렇게 쓸게. 그럼 F-1이 -2니까 -2 더하기 1 돼서 -1 이렇게 되는 거 맞니? G1. 그 다음 G1에다가 1도 집어넣어 볼게. 그럼 F1 빼기 1이잖아. F1이 2니까 얘 1 나오네. 그럼 둘이 부호 어때? 다르지? 둘이 부호 다르니까 실근이 있다 없다? 있다고.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선생님이 디귿 먼저 할게. 디귿 먼저. 그럼 얘도 똑같아. x 플러스 2 왼쪽으로 넘겨서 x 곱하기 fx 빼기 x
마이너스 2는 0으로 바꿔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 얘를 gx로, 선생님이 g3x라고 할 때 이렇게 둡시다. 그럼 어차피 두 개밖에 모르잖아. 두 개 계산해보자고. 자, g3에 마이너스 1하고 g3에 1 계산해봅시다. 바로 할게. 여기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이니까 2 빼기 2니까 없어지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나오네. 이렇게.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f1 2에다가 3 빼니까 마이너스 1 나온다. 둘이 부호 다르지?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거야? 실근이 있다는 거네. 항상 똑같이 푼다고. 다 똑같잖아, 솔직히. 다 똑같아. 그럼 이제 니은이 관건이야. 니은도 존재해. 이게 치사한 거야. 학교 시험에서 이 정도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한 번만 해봅시다. 한 번만 해볼게. 자, 얘도 똑같아. 1 넘겨. 1 넘기면 x fx 빼기 1은 0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얘를 g2x라고 선생님이 놔볼게. 이렇게 놔볼게. 그러면 g2에다가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 집어넣고 g2에다가 1 한번 집어넣어보는 거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그러니까 2 빼기 1이 되니까 얘 1 나오거든. 이렇게 나오거든.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f1 빼기 1이니까 얘도 1이 나와. 그래서 부호 똑같네, 실근 없겠네 라고 하면 낚이는 거라고. 이게 좀 그래. 언제만 이런 낚시를 할 수 있냐면, 여기가 x 곱하기 fx라서 그래. 그래서 뭘 확인할 수 있냐면, 다른 데서는 못 구할 수도 있는데 얘는 0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 0 집어넣어봐. 얘가 뭔지 모르거든. 근데 이게 0으로 사라지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와. 그래서 부호가 바뀌지. 그래서 실근이 있어. 이게 좀 치사해. 그래서 이렇게 앞에 f 안에 뭔가가 곱해져 있을 때는 얘가 0 되는 걸 한 번쯤은 신경을 써봐야 돼. 근데 이제 디귿은 고민 안 해도 되는 게, 그냥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이미 부호가 바뀌니까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 이미 실근이 있으니까. 근데 얘는 실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이 정도 학교에서 이렇게까지 낚시를 할까 싶긴 한데, 이 정도만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300 몇 번이야? 65번은 되게 생긴 건 번지르르 하는데 진짜 별거 없는 문제거든. 한번 봅시다. 자, 지금 A, B, C 요 순서로 되어 있는데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이 두 개가 있대. 근데 알파가 베타보다 작을 때 대소관계를 골라달라 그랬어. 선생님, 얘도 편의상 이거 fx라고 놔볼게. 그럼 지금 여기 인수분해가 된 건 아닌데, 인수분해 된 것처럼 뭔가 인수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사실 뭐밖에 없냐면 A, B, C를 집어넣는 수밖에 없거든. 그냥 넣어보는 거야. 자, FA 한번 계산해 볼게. 여기 X에다 A 집어넣으면 0 되지. 사라져. 얘도 0 되니까 사라져. 그래서 여기다 A 집어넣은 FA가 A-B, A-C 이렇게 나오겠다. 근데 지금 내가 이거 부호를 결정할 수 있어. 왜? A, B, C가 크기가 이렇게 되거든. A 빼기 B 무슨 수야? B가 더 크니까 음수야. A-C도 무슨 수? 음수지. 그러니까 FA는 음수 곱하기 음수라서 무슨 수가 되겠다? 양수가 되겠네. 양수가 되겠네. 그럼 나 FB도 계산할 수 있겠지. FB. 여기다 B 집어넣으면 0으로 사라져. B 집어넣으면 0으로 사라지니까 여기다가 B 집어넣으면 B-C, B-A 이렇게 되겠네. 그럼 B-C는 지금 음수고 B-A는 양수잖아. 그러니까 FB는 무슨 수가 되겠다? 음수가 되겠네. 그럼 FC도 계산해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얘 C-A, C-B가 돼서 얘는 양수가 될 거라고. 자, 무슨 말이야?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X축이 이렇게 있으면 A, B, C 이렇게 있을 때 A는 무슨 수? 양수. X축 위에 찍힐 거야. B는 무슨 수? B에서의 함수값은 음수. C에서의 함수값은 다시 양수래. 그럼 지금 fx가 2차 함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거. 이렇게 뚫고 지나가겠네.
그러니까 A랑 B 사이에서 근 하나 나올 거고 B랑 C 사이에서 근 하나 나올 건데 그걸 뭐라고 하면 되겠어?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하면 되겠지. 지금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크기 순서가 A, 알파, B, 베타, C 순서가 되겠다. 그래서 A, 알파, B, 베타, C 3번이 답이 되겠네. 그래서 뭐 별거 없는 문제야. 우리는 항상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값 집어넣어서 하겠다. 그러면 367번 하나 보고 싶시다. 이거 더 허무해. 367번. 생각보다 자꾸 시간이 조금씩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오버가 되는데 봅시다. 자, 이거 그냥 허무한 문제야. 자, 어떤 버스가 A 정류장을 출발해서 B 정류장에 잠깐 쓴 다음에 다시 C 정류장에 도착했대. 그때 A에서 B 갈 때랑 B에서 C 갈 때 최고 속력이 각각 60이래. 근데 문제에서 A에서 C까지 갈 때 속력이 40이 되는 순간이 몇 번 나오냐고 물어봤어. 선생님은 그냥 시각화해서 풀어볼게. 자, 내가 이렇게 정류장에 있는 거야. 자,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어. 선생님이 속력을 위로 갈수록 속력이 커지는 그래프를 생각을 해볼게. 자, A 정류장에서 출발하니까 속력이 0인데서 출발하지. 0에서 출발해? 그럼 점점 속력이 커질 거야? 이렇게 위로 갈 거야? 그러다가 다시 B로 도착해야 되니까 B에서는 속력이 0이 되겠지. 속력을 다시 줄여서 B에서 0이 돼야겠지. 이렇게 속력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을 쳐보자. 또 마찬가지로 B에서 다시 출발해? 그럼 또 커졌다가 다시 C에서 멈춰야 되니까 C에서 0이 될 거야. 속력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근데 A에서 B 갈 때랑 B에서 C 갈 때랑 최고 속력이 다 얼마라고? 여기가 60이래. 60이래. 속력이 40이 되는 순간이 몇 번이네? 40을 여기다 이렇게 거볼게. 몇 번 나오겠어? 4번 나오겠네. 간단하게 생각해봐. A에서 출발해서 최고 속력이 60을 가면서 한 번 갈 거고 60 찍은 다음에 B에서 멈춰야 되니까 속력을 줄이면서 한 번 갈 거고 다시 B에서 C 갈 때 60 가면서 한 번 갈 거고 다시 속력을 줄이면서 한 번 갈 거고 이렇게 그냥 그림 그려서 푸는 게 사이값 정리다라는 거야. 사이값 정리. 그래서 몇 번? 4번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사이값 정리 나와봤자 이 정도니까 지금 우리가 잘했으면 하는 문제는 364번 같은 문제야. 이런 걸 잘하면 따로 뭐 공부할 것도 없어. 그래서 여기까지가 연속이 끝이다. 그래서 서술형까지 숙제야. 74쪽까지 서술형 잘 해봐. 서술형 딱 교과서에서 중요한 수준의 문제들이까지 나온 거니까 1등급은 우선 안 해도 좋고 지금 17분이니까 25분까지만 쉴게. 25분까지만 쉽시다.